만들어내는 걸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1년에 활동을 할 때는 입지에 대한 관점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입지론이 있고 적지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자,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위치 있죠. 이거를 찾아주는 걸 입지론이라고 그래요. 주어진 위치에 적합한 용도 있죠. 이거를 결정해 주는 걸 적지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식 번역의 표현이에요. 한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부동산 특성이 있죠. 특성 중에서 적지론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자, 우리는 주어진 위치에서 다양한 용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최적의 용도, 최이어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선택하는 걸 적지론의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상업입지론이라고 나와 있죠. 상업입지론에서는 뭐를 중시하냐면 수익성을 중시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상권이라고 나오죠? 상권을 다른 말로 배후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 상권이라고 하는 건요,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이자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을 뭐라 그런다? 그거를 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H백화점이 있죠. H백화점이 있는 게 여기가 강동구인가요? 여기가? 그러면 도로 건너가게 되면 광진구라고 또 있어요, 없어요? 이쪽을 가게 되면 뭐 남양주, 이쪽에 하남도 여기 있나요? 그러면 얘네 백화점이 없으면, 얘네 백화점이 오려면 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 보면 얘네도 자기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뭐예요? 상권인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려고 그러면 상권의 고객 수를 분석해서 최소한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백화점의 하루 매출이 충당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 가면 편의점이 있어요, 없어요? 편의점에서 고객 인구를 50만을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한 2,000명 있으면 편의점 하루 매출이 달성될 수 있어요. 물론 편의점마다 틀려요. 왜 공장 형태로 돼 있는 이런데 저기 뭐야 그 건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도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도 기숙사 있고 뭐 이런 데 있죠. 그러면 걔네는 누구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건물에 A동, B동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신에 일요일이라든가 휴일 매출은 급감하겠죠. 근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평일에는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구조적이죠. 근데 주거지역을 가게 되면 어쨌든 매출이 꾸준한데, 하지만 12시 넘어가면 매출이 급감하는 지역도 있어요, 없어요? 12시 넘어가면 동네가 불이 다 꺼져 있는 지역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옛날에는 편의점도 입지를 정할 때 이게 특별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의점 점포 하나를 얻어줄 때마다 얘네들이 그 동네에 가서 여기 같으면 제일 높은 건물이 있죠. 옥상에 올라가서 시간대별로 사람들의 동선을 다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주로 움직이니까 어디쯤에 점포가 들어서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요즘은 뭐 편의점이 뭐 워낙 많잖아요. 그 한 공간 안에도 뭐 브랜드 다른 애들이 3개, 4개씩 모여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작은 데는 한 12시간 이렇게 근무할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에서 상권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그만 구멍가게 분식집을 하더라도 이거는 분석해야 돼요. 이 기본적인 분석을 안 하고 점포를 개점한다는 얘기는 망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분석은 반드시 해줄 수가 있어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거기 상권의 개념 중에 티켓을 가게 되면 취급 상품의 판매액에 따라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판매액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비율로 갖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의 60에서 한 70% 있죠. 그 정도 차지하는 적이 1차 상권. 그 다음에 15에서 한 25% 차지하는 애들이 2차 상권. 나머지가 한 5%대 미만의 3차 상권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마케팅 할 때 있죠. 어디를 중심으로 마케팅 해야겠어요? 1차 상권을, 걔네가 매출의 대다수를 확보해 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상품에 대한 구입 빈도가 낮을 때 있죠. 상권이 넓게 가져가야겠어요? 작게 가져가야겠어요? 구입 빈도가 낮으면 넓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구매를 바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상가 이런 데가 있지만 걔는 서울시 전역을 보고 하는 거예요. 고객이 구입 빈도가 낮으면. 구입 빈도가 빈번하죠? 동네마다 있어요. 야채, 통나물 이런 거 파는 데는 다 동네마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 상권의 측정 방법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은 현지조사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역에 사는 세대와 지역에 소지하는 상품을 대표하는 상품이 있죠. 이거를 추출을 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테스트마켓이라고 알죠.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아니면은 체인점 같은 거를 만들려고 그랬을 때 얘네가 테스트마켓 하는 데가 어디냐면 신촌에 가면은 여대 하나 있죠. 걔네 앞에다가 테스트마켓을 만드는 거예요, 점포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품을 출시할 때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먹어보고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픈할 때 이제 거기서 주력 상품이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조사할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응? 그 다음에 통계적인 분석법 있죠? 지역에 따라 주로 소비하는 물품, 소비 내역 이런 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북에는 중저가 있죠? 이런 거 팔아야 그래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남을 가게 되면 이름 없는 국산 중저가 브랜드 있어봐야 안 팔린다고.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면 매대에 이렇게 풀어놓는 옷들이 있어요, 없어요? 매다 이렇게 던져놓고 골라가라고 이렇게 한다. 피스당 5만 원 붙어 있잖아요. 그럼 강남에는 최소한 메이드 인 이탈리 이렇게 있어야 돼. 애들이 집어보는 거고. 강북에서는 5만 원 이상이면 안 산단 말이에요. 그게 비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수학적 분석법은 뒤에서 배워요. 레일리 허프 모형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그리고 상권 획정 기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 가게. 이게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상권을 구획할 때 시장 침투법 있죠. 이런 거예요. 여기 H백화점 하나 있잖아요. 하나. 그런데 하남에 만약에 S백화점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 상권이 이렇게 겹치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첩을 인정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시장 침투법이에요. 대부분의 상권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만약에 편의점이 딱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가 길 건너에 편의점이 생기면 상권이 서로 어떻게 돼? 공유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경계를 구별하는 게 있고, 공간 독점법이라고 알죠? 거리 제한을 두거나, 옛날에는 편의점도 거리 제한이 있었고 주유소도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반경 2km에는 다른 주유소가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 공간을 독점해서 매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주유소가 있어요, 없어요? 마주보고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시장 접근법 있죠? 요거는 특정한 소득계층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넓게 포진해 있지는 않아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이 알리지만 옛날에 수입차 매장이 있죠? 어디만 있었겠어요? 강남에만. 그래서 서울 55로 가는 이 출발하는 번호판 있죠? 이게 강남 번호판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외제차가 있는데 번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저게 강남에 사는 사람의 차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죠. 옛날에 그래서 이 번호를 달기 위해서 강남에 와서 이거 주소해 놓고 여기서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은 없죠. 이게 그래서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백화점 가면은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에 있는 차량 넘버를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인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상권의 범위다? 이런 거를 백화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경품 타가라고 왜 응모권 주는 곳 있죠? 그냥 버리면 돼요, 그거. 내가 혹시 될까봐. 거기다가 응모권 안에다가 이름 정자로, 주소 정자로, 전화번호 꼼꼼하게 왜? 내가 됐는데 연락이 안 올까봐. 정확하게 적어서 내놓는 거예요. 된 적은 한 번도 없어. 계속 이것만 내는 거예요. 이게 걔네들 데이터가 된 거예요. 이걸로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부천 쪽에는 어느 저기 그 쇼핑몰에서 한 칸을 더 넣은 거예요. 칸을. 그 사람들은 경품에 욕심이 있어갖고 여기까지 세세하게 이게 한 칸 더 들어가면 정보에 대한 대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게 연락이 오지? 본인들이 다 뿌린 건데 뭐. 본인들이 어디다 뭐 할인해 준다는 회원 가입하라면 다 가입해갖고 거기다가 다 넣어주고 동의하라고 그러면 바로바로 동의해서 클릭해갖고 다 해놨는데 뭘 어디서 샜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뿌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폰으로 몇 번 내가 관심 있는 거 검색만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가면 그것만 뜨잖아요. 그것만 계속.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상권에 관한 이론이라고 있죠. 이게 상업입지론이에요. 상업입지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에요. 그래도 별표는 하나 해야 돼요. 자, 별표를 하시고 다음 주에 보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 입지론 끝나고 정책론 해서 마무리하면 이번 달이 끝나는 거예요. 다음 달에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 간평하고 약술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이 살 길은 복습밖에 없어요.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요. 복습. 종종가. 1차만이라도 일단은 오전에 나와서 하고 남아서 공부하고 그러고 가야 돼. 벌써 책을 그렇게 다 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남아서 공부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 홍보를 여기서 막 해줄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어쨌든 요즘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